2007년 1월 23일 오전 내내 눈이 내리다가 그쳤고 오후부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녁 6시경 콜로라도 어느 은행에서 부매너저로 일하고 있던 37살 헤더는 일을 끝내고 은행에서 나와서 그녀의 차가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가운을 걸치고 마스크를 쓴 괴한이 헤더 뒤를 빠른 걸음으로 쫓아 따라잡았고 총을 꺼내 그녀를 향해 겨눴습니다. 그리고 괴한은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라고 말한 후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헤더에게 연속으로 2발을 쐈습니다. There's somebody hurt. Yes, my dad had a girl, and my brother's husband's a cop. Oh my god. The person just ran down the alley. They male? We don't know. They had a complete, like, Halloween robe on, and... 헤더 게러스는 1969년 2월 8일에 콜로라도 위트리지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여동생과 나름 행복하고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밝고 친절했으며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헤더의 여동생 웬디는 언니가 모든 사람들과 금방 친해졌기 때문에 항상 친구들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헤더는 노던 콜로라도 대학교를 다니면서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던 미래의 남편 이그나시오 게러스를 만납니다. 헤더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진 이그나시오 게러스의 열렬한 구애 끝에 1991년 7월 27일 결혼해서 콜로라도 그릴리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남편 이그나시오는 경찰이 되었고 헤더는 은행에서 창구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일했고 손님들에게 친절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동료 직원들과 가족같이 지내면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6년이 지난 1997년 부부는 딸 빅토리아를 낳았습니다. 사이가 좋은 부부로 알려진 헤더와 이그나시오는 딸을 낳은 후 사이가 더 좋아졌으며 세 식구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더에게 한꺼번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2003년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실감에 빠진 헤더는 결국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고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부부관계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그나시오는 자신이 아내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도 아내가 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헤더는 만약 이그나시오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면 용서 없이 바로 헤어질 거라고 그에게 말하곤 했었습니다. 그는 결혼하고 12년 동안 가정에 충실했고 아내만 바라봤습니다. 2004년 쇼나 루이스라는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1973년생인 쇼나 루이스는 그릴리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미혼모로 혼자 쇼나를 낳은 친모는 아기를 키울 수 없다며 쇼나를 방치했기 때문에 이모가 맡아서 키우게 됩니다. 이모를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자란 그녀는 13살 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집에서 가출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힘든 사춘기를 방황하며 보냈습니다. 쇼나는 웬드 카운티 911 상황실에서 전화접수 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알게 된 남자들과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인 미셸이라는 여자와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남편 크리스와 이혼을 하자마자 경찰인 켄 넬슨과 연인이 되었고 1996년 결혼해서 2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쇼나는 남편 몰래 직장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여자로 유명했지만 이 소문은 한동안 남편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난잡하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남편 켄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쇼나는 상간녀에게 남편과 헤어지지 않으면 그녀의 개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람 피는 상대를 집착하고 소유하려 했으며 헤어질 때는 항상 지저분하고 안 좋게 끝냈습니다. 2004년 그릴리시 911 응급상황실과 웬드 카운티의 상황실이 합병하면서
같은 부서에서 일하게 된 경찰 이그나시오가 합병된 상황실을 방문해 인사하면서 쇼나를 처음 만났습니다. 쇼나는 응급신고 전화를 경찰인 이그나시오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으며 둘은 통화하면서 사적인 농담을 하며 시시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일을 하면서 친해진 둘은 각자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서로를 위로하다가 야한 농담을 하며 플러팅을 주고받더니 얼마 가지 않아 불륜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각자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진지한 사이로 발전하지 않고 가볍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이그나시오는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그나시오에 대한 쇼나의 집착은 점점 심각해졌고 급기야 쇼나는 이그나시오의 아내인 헤더를 질투하게 됩니다. 쇼나는 이그나시오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아내인 헤더를 사랑하며 절대 이혼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해서 쇼나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쇼나는 기회만 되면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우고 같은 직장에 있는 여성 미셀하고도 꾸준히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유독 이그나시오에게 집착하고 매달렸습니다. 자신에 대한 광적인 쇼나의 집착에 부담을 느낀 이그나시오는 그녀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지만 쇼나는 헤더에게 둘 사이를 알리겠다고 이그나시오를 협박하면서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헤더가 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고 이혼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이그나시오는 쇼나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아내와 딸과 함께 외식을 하러 식당에 갔었는데 미리 알고 있었던 쇼나는 그곳에 남편 켄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몇 테이블 떨어진 곳에 앉아서 이그나시오에게 그 상황을 즐기는 듯한 미소와 함께 그에게 은밀하게 눈길을 보내서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쇼나와의 관계가 더 이상 즐겁지 않았으며 아내에게 죄책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같은 부서에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쇼나는 그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둘이 성관계를 할 때 쇼나는 그가 콘돔을 사용하면 헤더에게 말하겠다고 협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쇼나는 이그나시오의 아이를 임신했고 그 사실을 그에게 알렸습니다. Did you at some point discuss your pregnancy? I did. What was discussed about the pregnancy? Almost the very first thing out of Egg's mouth was, we need to take care of this. 물론 그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 쇼나는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헤더는 쇼나가 남편의 아기를 지웠다는 소문을 듣고 쇼나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그나시오를 잃고 싶지 않았던 쇼나는 그냥 그와는 친한 직장 동료일 뿐이라며 헛소문이라고 헤더에게 말합니다. Pretty much I told her that Egg and I were just friends. I told her that I knew that Egg loved her and that I would never do anything to stand in the way of that. And I hope that she didn't believe the rumors that she was hearing. 한편 쇼나가 아이들을 방치하고 밖으로 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 켄은 그녀에게 이혼을 요구한 후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쇼나는 다시 이그나시오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이그나시오가 팔짝 뛰며 반대했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기댈 곳이 없었던 그녀는 별거 중인 켄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And told him that I was pregnant and that Egg wanted me to have another abortion. And I wouldn't do it. And I just wanted him to know I didn't expect anything of Ken. Ken actually was glad that I wouldn't have an abortion. And he said that we would get back together and try our marriage again, and that instead of 2 kids, we would just have 3. 그렇게 켄은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자식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켄은 쇼나에게 아이들 셋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꾸리자고 말했고 켄의 진심에 감동받은 쇼나도 그렇게 하겠다며 약속했지만 얼마 지나지도 않아 그녀는 다시 이그나시오와 그리고 미셀과의 불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정신을 못 차린 쇼나는 여전히 이그나시오를 사랑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발목에 그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헤더를 질투하고 있었으며 길에서 우연히 헤더를 만나면 그녀를 향해 조롱하는 표정을 짓고 웃으면서 욕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쇼나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던 헤더는 남편 이그나시오에게 그녀가 왜 자신을 괴롭히는지 물었고 그는 그녀가 정신적으로 좀 아픈 여자라고 둘러댔습니다. 쇼나는 헤더 때문에 이그나시오를 완전히 가질 수 없다며
그녀를 죽이고 싶다고 미셀에게 자주 말하곤 했었다고 합니다. 2006년 3월 쇼나는 이그나시오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2006년 12월 헤더는 결국 남편과 쇼나의 불륜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둘 사이에 아기까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그나시오는 아내 헤더에게 쇼나와 3년간의 불륜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그녀는 딸을 데리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헤더는 다시 집에 돌아왔으며 용서를 비는 이그나시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말합니다. 대신 그가 쇼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그리고 성병 검사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그나시오는 아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무조건 따르겠다고 약속합니다. 사실 그는 더 이상 쇼나의 협박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헤더가 옆에서 듣고 있는 상황에서 쇼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I called Shauna in front of Heather. To Shauna, we're through. I'm going to stay with my wife. Don't contact me. Don't bother my family. 쇼나는 이그나시오가 자기와 아들을 버리고 헤더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이그나시오를 뺏어간 헤더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말하며 미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쇼나의 베프이자 색파였던 미셀은 어떻게 하면 수사기관에 들키지 않고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방법을 제시하며 쇼나가 살해 계획을 짜는 것을 도와줍니다. 미셀은 아이들을 이용해서 알리바이를 만들고 현장에 DNA를 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갑을 끼고 얼굴 전체를 다 가리라고 쇼나에게 말했습니다. 2006년 12월 18일 쇼나는 헤더가 일하고 있는 은행을 방문합니다. 그녀를 보고 놀란 헤더에게 쇼나는 은행 계좌를 닫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며 더 이상 이그나시오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쇼나의 말을 믿은 헤더는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남편하고 딸 빅토리아와 함께 플로리다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2007년 1월 그들이 휴가를 마치고 다시 콜로라도로 돌아온 후 쇼나는 이그나시오와 헤더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고 부부는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더 화가 난 쇼나는 자신의 불행의 원인으로 그들을 탓하며 분노와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이제 미련이 없어. 난 당신을 사랑하고 믿었는데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 죗값을 달게 받을 준비해. 하지만 쇼나는 협박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아들을 나 몰라라 하는 태도에 화가 나서 보낸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Because I was angry that Ig would abandon Christian like that. Just in a sentence say, okay, see ya. Don't care about your son. 더 이상 쇼나의 스토킹을 참을 수 없었던 헤더와 이그나시오는 변호사를 고용해 쇼나에게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경고성 편지를 쓰게 합니다. 이그나시오는 쇼나가 이성적인 대화가 안 먹히는 비정상적이고 무서운 여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멈추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가족에게 복수할 거라고 생각하고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오던 메시지는 갑자기 멈췄고 부부는 쇼나가 완전히 떨어져 나간 거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에게서 이메일이 하나 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로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살고 있어. 지금 나는 매일 지옥에서 살고 있지만 당신들은 행복하게 살길 바랄게. 난 당신을 항상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2007년 1월 23일 오후 6시 15분경 퇴근하고 나온 헤더는 직장 동료들과 주차장에서 걸어가고 있을 때 할로윈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가운을 걸치고 마스크를 쓴 괴한이 헤더 뒤를 빠른 걸음으로 쫓아 따라잡았고 총을 꺼내 그녀를 향해 겨눴습니다. 그리고 괴한은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라고 말한 후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헤더에게 연속으로 두 발을 쐈습니다. We had a shooting in the parking lot. There's somebody hurt. Yes, he really grabbed Heather Carrasco and the other husband's a cop. Oh my God. The person just ran down the alley. They nailed? We don't know. They had it complete. Like Halloween robe on and... 그렇게 37세 헤더 게러스는 현장에서 두 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비록 범인을 확실하게 보진 못했지만 범행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한 헤더의 직장 동료들은 쇼나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인 쇼나의 남편 켄도 무전기로 쇼나가 용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이들이 걱정되었던 켄은 전화를 받지 않는 쇼나에게 계속 전화를 하고 음성을 남기면서 재빨리 경찰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켄은 자신의 트럭을 운전해서 집으로 향하고 있던 쇼나를 발견했고 그녀를 세웠습니다. 그곳은 현장에서 11km 떨어져 있는 도로였습니다. 쇼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듯한 얼굴로 화를 내고 있는 남편을 쳐다봅니다. 상당히 추운 겨울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편 잠옷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신발 없이 양말만 신고 있었습니다. 켄의 동료 경찰이 쇼나를 체포해서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I don't understand this. This is all kind of overwhelming, Greg. I know. One minute I'm like going to the liquor store and the next minute Ken's jumping out of the truck and I don't know. 쇼나는 술을 사기 위해 집에서 나왔고 아이들을 집에 두고 나왔다는 것을 켄이 알면 싸울게 뻔했기 때문에 그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2007년 1월 26일 쇼나는 헤더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2008년 2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인 1월 22일 쇼나는 헤더가 일하는 은행에 전화를 해서 직원들이 몇 시에 출근하고 퇴근하는지를 물었으며 저녁에는 미셸을 만나서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검사 측은 둘이 술을 마시면서 범행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쇼나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아침 숙취로 인해 머리가 아프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에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고 거품 목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길에 서브웨이에서 샌드위치를 먹은 후 슈퍼마켓에 가서 필요한 몇 가지 식료품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오브를 주면서 동생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한 후 욕실에 가서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먹고 있는 다이어트약의 부작용으로 쇼나는 옷에 설사를 했고 옷을 완전히 벗어 그것을 처리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와인을 마시면서 거품 목욕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는 맥주만 있고 와인이 없었기 때문에 리커스토어에 가서 사오기로 합니다. 방금 전에 저지른 실수로 몸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 옷 대신 빨래통에 있는 아무 옷을 입다 보니 켄의 바지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갈 준비를 하고 현관을 나서려고 하는데 신발이 없었고 마음이 급했던 그녀는 신발 없이 운전해서 리커스토어에 가기로 했습니다. Went to get the shoes and realized that I had actually in turn put the shoes in our closet. So there weren't any shoes over there for me to put on. Why didn't you go and get the shoes? Because I had already locked the bedroom door and I was just trying to hurry. 그리고 가장 밖에 주차되어 있던 켄의 트럭을 타고 리커스토어로 향했습니다. 리커스토어 앞에 도착했을 때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차를 돌려서 집에 가고 있던 중 켄을 만났고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었습니다. 그녀가 몰았던 트럭 안에서는 검정 마스크가 발견되었지만 제일 중요한 증거인 총과 가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켄이 트럭을 세운 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오른쪽 신발이 그리고 좀 더 떨어진 곳에서 왼쪽 신발이 발견되었습니다. 총상 잔여물 검사를 한 결과 쇼나의 얼굴과 옷 그리고 한쪽 신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쇼나의 변호인단은 그녀가 총상 잔여물에 대한 검사에 양성이 나온 이유는 총을 항상 휴대하는 경찰인 남편의 트럭을 운전했기 때문이라며 검사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범인이라면 트럭에서 발견된 마스크에 혈흔이 묻어 있어야 하는데 마스크에는 모든 검사의 음성이 나왔다며 쇼나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헤더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범인의 얼굴까지 피가 튀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타고 도주하면서 현장에 남긴 타이어 자국은 켄의 트럭의 타이어와 일치했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쇼나를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었지만 쇼나는 뻔뻔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셸이 증인석에 나왔고 쇼나가 헤더를 죽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미셸이 쇼나의 범행을 계획하는 것을 도왔다고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셸에게 쇼나에 대해 증언을 사실대로 말해주는 대가로 그녀의 감형을 제안했고 미셸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10일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쇼나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으며 쇼나는 1급 살인죄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쇼나는 현재 덴버 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미셀은 경찰을 도와준 대가로 파격적인 감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켄은 쇼나를 도와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관은 켄이 총을 없애는 것을 도왔거나 그것을 어딘가에 버렸다고 추정했습니다. 쇼나가 처음 체포된 곳을 우연히 지나가고 있던 고등학생이 쇼나가 몰던 트럭 운전석에서 어떤 남자가 원가를 빼낸 후 숨겨서 내리는 걸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켄에 대한 고소는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취하되었습니다. 이그나시오는 어떤 혐의도 없었지만 자기가 한 행동을 후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